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경남은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 주말 사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6일 고립된 다이버를 구하려다 숨진 고 정호종 경장에게 LG 의인상이 수여됐습니다. 경남도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10명 중 9명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김해와 밀양이 농촌협약 시범 사업지로 선정돼 국비 60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경남은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 주말 사이 비 소식이 있는데요. 다음 달 초까지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경남 지역에 오락가락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내린 비는 거제 73mm, 통영 71mm 등 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창원 56mm, 김해 29mm 등 내륙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가 내렸습니다. 경남 지역에 산발적으로 내린 비는 26일부터 점차 그친 뒤 이번 주말 다시 시작됩니다. 비구름이 남쪽으로 물러났지만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선선했던 낮 기온도 토요일인 27일에는 경남 대부분 지역이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 전선은 이번 주 일요일 다시 북상하면서 다음 주 초까지 경남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이번 일요일부터 3일 정도 비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중반에는 수강 상태 보이면서 다소 더운 날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로 인해서 대기가 습한 가운데 남해상과 해안 지역 쪽으로 안개가 짙게 끼면서 교통 안전에도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장마철 날씨 변동이 잦은 만큼 수시로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시설물 관리나 안갯길 운전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우리 지역 숨은 영웅을 만나보는 우리 동네 히어로 시간입니다. 지난 6일 통영에서 해상 동굴에 고립된 다이버 2명을 구하려다 해양경찰관이 순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새내기 해경 고 정호종 경장의 이야기인데요.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평소 자신이 사랑하던 바다에 잠든 고 정호종 경장에게 LG 의인상이 수여됐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통영시 홍도 인근 해상. 거친 파도에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악조건에서도 구조 활동에 나섰던 고 정호종 경장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동굴 속에 고립된 다이버 2명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파도에 휩쓸려 끝내 순직했습니다. 지난 9일 유족과 동료들의 애도 속에 고 정호종 경장의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정 경장은 해병대를 전역하고 소년간 산업잠수사로 일할 만큼 바다가 좋아 늦깎이 해경이 됐습니다. 정 경장이 일했던 장승포 구조거점 파출소에는 아직도 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임용된 새내기 해경이었던 정 경장의 동료들은 그를 사명감 넘치는 해경으로 기억합니다. 항상 자기보다 동료를 먼저 생각하고 헌신하는 동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상 적극적이고 밝았던 정호종 경장이 진짜 없다는 게 진짜 아직까지 믿겨지지 않습니다. 2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바다의 별이 된 고 정호종 경장에게 LG 의인상이 수여됐습니다. 유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국민적인 관심과 격려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해경도 정 경장의 헌신과 희생이 빛이 바래지 않도록 더욱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호종 경장과 해양경찰을 응원해 주신다니 국민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호종 경장도 하늘에서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희 해양경찰은 언제나 국민들의 해양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정 경장에게 동료들도 마음을 담은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호종아 잘 지내나? 진짜 많이 보고 싶다. 그때 진짜 꿈에서 나왔는데 진짜 많이 놀랬고 진짜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 꿈에서. 헬로티비 뉴스 효영민입니다. 네, 올해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6.25 전쟁이 잊혀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 시민들은 6.25 전쟁에 대해 얼마나 알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이자 꼭 기억해야 할 역사이기도 한데요. 시민들은 6.25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6.25 전쟁에 대해 물었습니다. 전쟁이 언제 발발했는지, 당시 임시 수도가 어디였는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6.25 언젠데 몇 년도야? 1964년 맞죠? 65년 아니야? 아니 그 광복인데? 그때 낙동강까지 밀려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그때 임시정부 부산으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6.25 전쟁 발발 연도는 1950년, 임시 수도는 부산입니다. 하지만 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또 학교 수업보다는 영화나 다른 매체를 통해 6.25 전쟁에 대해 알게 됐다는 답변도 나옵니다. 공부했던 기억 없고 그냥 영화 보다가 생각난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네. 흘러가는 시간만큼 잊히고 있는 6.25 전쟁.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시민들은 더 이상 잊혀가는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후대들, 아들, 손자들이 조금 더 좀 6.25에 대해서는 우리 옆에 팜플렛 좀 나온 거 있죠. 그 6.25를 어느 정도 터득을 하고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야지. 애들은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애들이 그걸 몰라요. 학생들한테 우리나라의 과거의 6.25 때 어려운 시절을 가르쳐줄 6.25 전쟁을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역사임에는 시민들 모두 공감했습니다. 참전 용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과 함께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6.25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을 국가에서 혜택을 많이 해주고 저희가 이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6.25 참전 용사는 다시는 뼈아픈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절대적으로 안 되지. 절대적으로. 단단히 우리 국민이 단단히 뭉쳐서 6.25 전쟁 70주년.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작은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60주년 결혼 기념일을 회혼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회혼식을 올린 노부부가 있는데요. 6.25 전쟁에 참전했다 결혼식도 못 치르고 60년을 넘게 산 부부가 90이 넘어서 첫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참전 유공자 박경복 씨. 1950년 당시 19살 나이에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전쟁 직후 지금의 아내와 간단한 혼인식만 치르고선 60년 넘게 살았습니다. 결혼 사진 하나 남기지 못한 게 평생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과 같이 다 해줘야 되는 걸 데려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못 되니까 미안하죠. 넥타이에 재킷까지 박 씨가 모처럼 멋지게 차려입습니다. 오늘 할아버지 멋있으세요? 아주 멋있다고요? 60년을 넘게 기다렸던 결혼식. 방문이 열리자 신랑 신부가 등장합니다. 전쟁 이후 자식 둘을 낳아 기르면서 겪었던 여러 우여곡절. 아내에게 못다한 말을 어렵게 꺼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당신에게 사랑합니다.
고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아내의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두 분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정말 행복한 시간 잘 보냈습니다. 경기 북부 보훈지청이 준비한 6.25 참전 유공자 회원식. 전쟁 이후 결혼식도 한 번 올리지 못하고 60년을 해로한 유공자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지난해까진 대형 웨딩홀을 빌려 참전 유공자 부부를 초청해 회원식을 열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찾아가는 회원식으로 대체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 사회를 또 이렇게 잘 만들어오고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해 오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을 살펴드리는 일환으로 해서 이런 행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경기 북부 보훈지청의 지원을 받아 60년 만에 결혼식을 올린 참전 용사 부부는 지난 7년간 모두 100상에 달합니다.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60년 만에 이룬 사랑의 결실. 노부부의 주름진 얼굴에서 피어난 웃음꽃이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6.25 전쟁 제70주년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25일 열린 행사에는 김경수 지사를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장과 보훈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하종태 6.25 참전유공자회 경남지부장 등 유공자 3명이 국가보훈처 감사 메달을 받았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참석 인원을 크게 줄이고 행사장 방역 소독, 한 칸 띄어앉기,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김해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송유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해시의회는 25일 열린 제228회 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송유인 의원이 의장으로 통합당 김한호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의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투표에서 의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송유인 의원은 찬성 20표, 반대 1표, 기권 2표를 받았습니다. 부의장 선거에는 미래통합당 김한호 의원과 엄정 의원이 맞붙었고 3표 차이로 김한호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미래통합당 김해시 가불당협위원회는 부의장 선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차원의 부의장 후보로 엄정 의원이 이미 선출됐는데 결과는 김한호 의원이 당선됐다며 당론을 어긴 김한호 의원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음과 동시에 의회 권력을 장악하려는 민주당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천의 한 중학교에서 구판이 벌어져 교육지원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관련 중학교에서 굿이 열렸다는 인근 주민과 학부모 등의 항의에 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청은 굿을 연 주체가 누구인지 학교에서 굿이 열리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도교육청도 요청에 따라 감사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가 지원 대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2%가 넘는 응답자가 지원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 수령 가구의 91.1%는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경험이 있고 93.4%가 이후에도 재방문하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도는 이번 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지역민의 소비 패턴에도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김해와 밀양이 농촌협약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국비 60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농촌협약 사업은 문화와 교육, 의료 등 상대적으로 기초생활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김해시는 생림과 상동, 대동면 등 북동부 생활권에 국비 300억 원과 지방비 2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밀양시도 국비 300억 원의 지방비를 투자해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과 60분 내 복합 서비스 접근 보장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거창군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과 단체에 창작준비금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거창군은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문화예술인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문화예술인 특별지원사업 지원증서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지원증서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거창군 지역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사업 5개 중 하나로 문화예술 분야 특별지원사업 공모로 선정된 예술인과 단체에 대해 수여됐습니다. 경남 지역 마을 공동체 활동의 중심이 될 경남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경수 지사와 지역 마을 활동가 등이 참석해 활동을 알렸으며 지역센터 9개 기관이 지역 문제 교류와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원센터는 지자체의 자치 기능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가 설립한 지원 조직으로 앞으로 마을 사업 조사와 연구, 활동가 양성, 주민자치회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에서 불법 카메라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등 다중 이용시설이며 오는 29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또 시민사회단체와 학생 등 구성원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불법 촬영의 위험성도 알릴 예정입니다. 불법 카메라 점검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각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에 문의하거나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경남도가 민관 군경 합동으로 적조와 고수온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도는 25일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해경, 어업인 등 관련 기관단체와 회의를 열어 대응 방법을 논의했으며 다음 달에는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적조 예찰 기법 등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영 해역에서 사전 모의 훈련을 진행하고 황토 살포와 해상 가두리 양식장 이동 등의 준비도 최종 점검합니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200만 마리가 넘는 양식 어류가 폐사해 3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도는 올해 10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1,067대의 어업인 방제 장비를 확보했습니다. 경남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6일부터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합니다. 경남 골목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는 다음 달 26일까지 한 달 동안 도내 주요 골목 상권 60곳과 전통시장 96곳에서 펼쳐집니다. 골목 상권에서는 1상권 1특화를 주제로 상권별 각종 미션을 수행하면 경품을 지급하고 프리마켓, 할인 페이백 이벤트 등이 진행되면서 3,700여 개 점포가 참여합니다. 도내 34개 전통시장은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동시 세일 행사를 진행하고 8일부터 21일까지는 도내 62개 전통시장에서 5만 원 이상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온누리 상품권 5천 원을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 구름 많겠습니다. 대기질은 보통인 가운데 자외선은 크게 강하진 않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 토요일 구름 많고 흐린 날씨 보이다 일요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에 따라 변동 사항이 있겠습니다. 해상도 구름 많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1.5m까지 이는 곳 있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비가 내린 후 다소 습한 날씨에 불쾌지수와 식중독지수, 냉방지수도 높은 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